자, 먼저 오늘 단기적인 시장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리플에 대한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리플 바닥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어떤 지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원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정말 크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겨우겨우 200일선을 안착을 해줬었는데, 어제 제가 실시간으로 구독자방에 올려드렸다시피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이제 5일 동안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이란에서는 보시면 어떤가요? 이제 미국과의 대화, 협상 자체는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저는 이렇게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트럼프의 협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전화를 했다,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 측에서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이라는 게 고조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6월달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또 이어서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쟁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란 측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라는 것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둘 다 손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협상을 하자라는 말을 반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5일간 멈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좀 더 그래도 밀리거나 하락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협상에 대한 진전 자체가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한 차례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중동 전쟁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는 게 분명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는 딱 이번 주가 지난 4월 달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가에 이미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지만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쨌든 협상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리플이 버텨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겠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CPI가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물가가 50% 넘게 급등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CPI가 발표됐을 때, 물가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PPI가 올랐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저번 주에 발표했을 때 예상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4월 달 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PPI가 올라가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CPI의 선행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CPI에 대한 한 차례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4월 초까지는 그래도 좀 버텨줄 수 있겠지만서도 4월 중순 쪽에서는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4월 28일에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4월 30일에 유럽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금리 인상을 하는지 여부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는 그냥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지금 4월 달에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는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관망을 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지금 있나요? 상승 이슈가 있나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 이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리플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리플 하락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함에 따라서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하락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도 같이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인으로 어쨌든 단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코인은 단타를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전체 메이저 코인들이 바닥을 칠 때 단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메이저 비트코인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올라가나요? 아니,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 4월달 중순이든 후반기에 바닥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단타를 멈추고 일단은 주식으로 단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구독자 방 안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을 10이면 10분 다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독자분들께서 한두 달 전부터 해가지고 주식으로 단타 해주시면 안 되냐라는 또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주식으로 단타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주식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수익을 꽤 많이 봤었죠. 107,000원에서 108,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이게 얼마까지 갔을까요? 이거는 이제 과거 차트지만 13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에 ETF에 포함되었었던 알지노믹스 얼마에 나갔었죠? 16만 7천 원짜리들. 그쵸. 시장에 자금들만 쏠리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20% 3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몇 %입니까? 지금 보시면 50%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쵸.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가면서 또 큰 수익을 봤었고, 그리고 단순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슈라는 게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S&P 500 지수에 S&P 지수의 BMI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MI 지수에 포함되었던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나갔어요. 한라캐스트라고 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올라가면 10에서 한 20%씩 막 급등이 나오니까 이런 걸로 해서 단타를 드리는 게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자, 주식 하시는 분들 아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요, 고정 댓글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것들, 주식에 대해서도 저도 10년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모든 종목들이 저도 똑같이 같이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아침에 단타를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모든 분들 다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종목들, 코인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에 대한 바닥 구간들 이렇게 또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차례 1,800원대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예요. 자, 보시면 이 초록 색깔 선이 그들의 평균 단가를 나타내는 선인데요. 보시면 이 초록 색깔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검은 색깔 선이 리플의 가격인데, 리플의 가격과 이 초록 색깔 선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서 봐보십시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2017년도 이전에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고래들의 평단을 넘어간 순간부터 해서 급등이 나오죠. 반대로 고래들의 평단을 이탈한 순간부터 하락 추세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래들의 평단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급등 나오죠. 지지해주고 급등 나오죠. 그리고 이탈하니까 하락 추세, 그리고 돌파하니까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급등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플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라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이런 고래들의 평단을 매수했을 때야말로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돌파했을 때 매수, 그리고 반대로 이탈했을 때는 크게 급락을 보여주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반대로 흐름들을 보셨을 때 초록 색깔 선에 돌파를 했다가 또 이탈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쵸?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일단은 무조건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보조 지표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선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위치에서 돌파를 했다라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 완전한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악재들이 모두 해소가 되고 나서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차례 돌파를 했던 시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시장이 상승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한 차례 확실하게 돌파한 순간부터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당시에는 거의 시장의 악재가 완전하게 해소된 시점이다 보니까 이때가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초, 2020년도 말이에요. 시장에 돈이 풀어지게 되고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넘쳐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돌파를 할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점을 노리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께 권유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봤을 때 이런 라인들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사는 게 오히려 현금을 잘 이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단타로 해가면서 수익을 보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정말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리플이 300% 넘게 급등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주죠. 한 차례 돌파하고 나서부터 해서 지지해줍니다. 그쵸? 지지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시장이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기다리시는 편이 좋고요. 올라왔을 때 제가 추가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은 구독자방에서 추가 매수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체크해 놨다가 시장 이제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시장 바닥 볼 때 봐야 되는 지표들이 꽤 많아요. 이거 말고도 MVRV Z스코어라는 지표도 있고, 보시면 왼쪽에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력들이라든지 전체 흐름들을 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바닥을 보는 지표인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